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이 약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진 건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거의 부모들이 어디서 아이를 많이 키워보고 그 경력을 인정받은 능력자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도 아직 사회에서 미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인 능력을 인정받기도 전에 나도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같이 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숙할 수밖에 없고 실수도 합니다. 부모지만.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하는 부모의 행동은 내 부모가 나에게 한 거에서 나올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옛말에 매운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결국 매운 시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걸 내가 그렇게 지겹고 징그럽다고 치를 떨면서 내가 며느리를 봤을 땐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당한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인 줄. 내 본능에 그냥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시어머니의 자리가 되면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절대 이런 시어머니는 안 돼야 되겠다. 내가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남은 그러면 안 되지. 계속 내가 노력을 해야 나는 매운 시집살이를 했을지언정 내 며느리에겐 따뜻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왜냐면 그건 내 그냥 잠재의식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게 내가 싫었으면 그래서 내 아이를 조금 더 반듯한 아이로 나보다는 나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내 잔소리로는 그렇게 못 키웁니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요. 내 유전자를 받은 아이예요. 얘는 나보다 잘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찌질하고 거지 같으면 내 자식도 찌질하고 거지같이 살아요. 내가 받은 교육을 그대로 한다면 내 유전자를 받은 아이가 내가 엄마한테 받은 교육으로 그대로 이 아이를 키운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가 달라져요? 얘가 받은 게 그거고 받은 유전자도 그거고 교육도 그건데 내 아이를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은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튼튼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선 내가 공부하고 의식적으로 아이에겐 조금 더 좋은 양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부모가 의식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 어린 시절에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약한 아이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론, 처세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단단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 중엔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웠고 이제 손주는 남았는데 이 얘기는 내가 직접 낳은 내 아이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젊은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죠. 어린애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에게도 말을 절대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니에요. 키만 큰 어른이 아닙니다. 얘들에게 어른은 우리가 괴물을 보면 얼마나 무섭나요. 얘들에게는 우리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의 상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서우면 죽기 살기로 반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아이들은 그런 공포 때문에 거친 엄살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어른들이 가끔 보면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종이를 버려요. 어느 집 새끼가 그냥 교육을 못 받아 처먹어가지고 하면서 어디다가 휴지를 버려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트라우마라는 건 어느 거에서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그 순간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난 어른 짓 하겠다고 함부로 내뱉은 한마디가 이 아이에겐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에게 작은 아이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120세를 논하는 시대입니다. 20년 후에는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은 동반자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결국 사회가 건강해야 생산적인 사회가 되겠죠. 이 생산적인 사회가 복지도 좋아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좋은 복지를 좀 받아야 되는 세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튼튼한 사회 일꾼을 만들, 이거는 우리의 미래를 걸어놓고 우리는 튼튼한 사회 일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특히나 아이들에게 남의 아이, 내 아이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말, 그리고 혹시나 저는 지금은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어른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꼭 합니다. 아유, 어르신 화는 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 아이가 이 나에게 버럭한 이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버럭한 노인네가, 이 버럭한 아저씨가, 이 버럭한 아줌마가 내 외부 세계의 모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들으면서 이 사람한테 혼났을 때, 나는 사회에서 다른 분에게, 다른 어른한테 혼났다는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들어서 이 사람을 저지해주는 다른 어른도 있구나, 이걸 의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혹시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를 없애줄 수 있거든요. 다른 어른이, 나와 관련이 없는 다른 어른이. 근데 부모가 이 역할을 하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부모는 100%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아니면 갈 곳이 없구나. 저 사회는 무서운 곳이야. 부모 품을 떠나선 나는 밖에 나가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은 다 나를 공격해.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경우는 부모가 아니라 지나가던 어른 누군가가 그런 장면을 봤을 땐 그 어른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지해 주는 것, 이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 결국 이게 막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현실이 결국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건강하게 키우는 거에 우리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갖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